봅시다. 자, 여기서 일단 왕 내용 보기 전에요? 왕 내용 보기 전에, 어디다 빼야 되냐? 여기 밑에다 지워도 되죠? 그죠? 지웁니다. 자, 이제 여기가 무슨 식이에요, 여러분? 고래 네 번째 식이 무슨 식이에요? 원 간섭기, 알겠죠? 자, 원간섭기 때 여러분들 내용을 좀 봅시다. 총 3개다. 여러분들 3개. 자, 일단 여러분 식민이에요. 식민. 그러면 당연히 뭐 했겠어요?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지 하면서 중추기구 뭘 뒀죠? 총독부라는 건 대충 알죠? 그죠? 모르는 사람 몰라도 되지 뭐. 배우면 되니까. 자, 눈빛을 보니까 니만 아니야 뭐 이런 건데. 자, 아무튼 자, 당연히 뭘 더야겠어요? 내정 간섭기구를 더해줘. 그치? 식민 지배하니까 당연히 이런 거 있어야죠. 내정 간섭기구. 오케이? 자, 내정 간섭기구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또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자, 격하예요. 격하 관련된 것들을 좀 알아야 돼. 뭔가 낮춘 거예요. 자, 일단은 잘 봐요. 우리가 지금 충자가 붙였다는 거예요. 일단 원왕주에 충성을 한다는 뜻이고요. 우리는 첫 번째 부분은 원의 부마국이 돼요. 원의 부마국이 돼요. 부마라는 건 사위예요. 사위. 원나라의 사위국이 된대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이때 우리나라 왕들은 누구랑 결혼해야 될까요? 그래요. 원의 공주랑 결혼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어렸을 때도 어디서 자랐다 와야 될까요? 원에 살았다 와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원의 풍습이나 제도, 정치 이런 것들을 다 습득해 와서 고려로 이제 적용을 시켰던 거야. 부마국이라 부마국. 알겠죠? 그래서 그거에 걸맞게 여러분 충자를 붙인 거고, 이제 조종자를 못 붙이죠. 황제를 뜻하는 조종이 아니고 그 밑에 왕을 뜻하는 이제 왕자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이제 이 전 때는 국왕을 뭐라 불렀냐면 폐하 이렇게 불렀어요. 폐하. 근데 이제 폐하라 못 불러요. 뭐라 부를까요? 그보다 낮춘 말이 전하예요. 전하. 알겠죠? 그래서 조선시대 사극 보면 맨날 전하 이러죠. 왜냐면 중국엔 명이라는 큰 국가가 있고 우린 명을 사대해요. 일단 명 여기서 이제 나올 거예요. 알겠죠? 아무튼 간에 그냥 우리보다 높은 국가가 있으면 우리는 그보다 낮은 칭호를 붙여야 돼요. 전하. 그 다음에요. 우리는 원래 왕의 아들이 태자였어요. 태자. 알겠죠? 근데 이제 이때부터 뭐라 부를까요? 그 밑에 세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식으로 쭉쭉쭉쭉 낮춘 거야, 여러분들. 알겠나요? 심 안 나와. 하여튼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모든 칭호가 일단 격화되고요. 부마국으로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정치기구도 여러분들 바뀝니다. 정치기구의 변화예요. 명칭이 변화돼. 이거는 여러분들이 요 밑에다 쓰는데 좀 자리가 없어서 여기다 쓰고 지울게요. 자, 끝에다 써야겠다. 자, 일단 우리 중서문화성이 있었던 건 기억나요, 여러분들? 중서문화성 저번 주에 이게 최고기구였죠? 그리고 여러분 6부서를 거느린 게 뭐였어요? 상서성이었어요. 이거 두 개를 합쳐버려요. 합쳐서 첨의부라 이름이 바뀝니다. 되게 중요해요. 첨의부. 여기서 뭘 뜻하냐면 이럴 것까지는 뭐 알 필요 없는데 7급인데 성자가 들어가면 높은 기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구 중에서 성자가 들어가면 높은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여러분 발해 때도 여러분 정당 성이 있었죠. 그게 최고기구였잖아. 알겠죠? 그거보다 낮은 게 부예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표현하면 자, 첨의부에 여러분 여기 속했던 관리들은 다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소속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 소속된 관원들은 원나라의 관리보다 어때요? 무조건 직급이 낮은 거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그랬구나 하고 여러분들 용어 외우면 돼. 어차피 시험은 용어를 여러분들 아느냐 모르느냐 그걸 물어봐요. 오케이? 자, 두 번째 중추기구가 여러분 중추원 혹시 기억나요? 중추원. 자, 요것도 여러분 바뀝니다. 원보다 낮은 게 사자예요. 사자. 요걸로 바뀌어요. 밀직사. 아무튼 지금 막 용어가 바뀌었죠. 이상한 용어로 바뀌었죠. 다 원에 이제 간섭받은 거야. 그리고 6부 상서성이 거는 게 6부 아니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4개 기구로 통폐합시켜버려요. 강제로. 그러니까 우리 관리도 좀 줄어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 알겠어요? 첨의부, 밀직사 뭐 이런 게 나와요.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요번에 시험 나왔죠? 2013년에.
자, 원래 중추원에 여러분 춤이라고 중서문화생이 재신 둘이 뭉쳐서 국방문제를 회의했던 게 무슨 마사? 도병마사 했던 거 기억나요? 자, 도병마사가 여러분 충렬왕 때 저기 딱 원간섭기 들어가면서 도평 의사사라는 여러분들 명칭으로 바뀝니다. 두 글자로 도당이라 그래요. 도당. 이거는 원에 의해서 바뀐 게 아니에요. 독자적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면 돼요. 막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도병마사는 뭐에 대한 회의기관? 국방문제에 대한 회의기관이에요. 그럼 거기 소속된 관원들은 국방문제에 능통한 사람들이었겠죠. 근데 우리가 고려시대 전체를 거치면서 처음에는 거란족 침입받아요. 두 번째는요. 여진족 침입받았죠. 맞죠? 그 다음 마지막은 무슨 족? 몽골족 침입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국방문제에 능통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권력을 얻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로 바뀌면서 모든 정무를 총괄하는 최고기구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근데 여러분 최씨 무신정기 때는 잠깐 뭐 있었어요? 저기 교정도 가면 맞지? 그죠? 저게 최씨 무너지면서 혁파되고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로 개칭되면서 이게 최고기구가 됐다고 여러분. 최고기구가 됐다고. 됐어요? 그러면 당시 높은 관원들은 당연히 어디에서 국정을 막 흔든 거예요? 영향력을 발휘한 거야. 저 여기나 혹은 첨의부 밀직사 사사 여기 소속돼서 장으로서 활동을 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치돈파들이 여기를 장악해요. 여기 장악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4개 알아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바뀌었는데 요것만 뭐다? 여러분들? 독자적으로 개편되고 최고기구가 된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도평무사사가 정치도 담당하고 외교도 담당하고요. 군사도 담당하고요. 오케이? 등등등등 여러 가지 경제 부분 다 담당한 거예요. 한 기구에서. 그러니까 여기 소속된 사람들은 어때요? 나라의 모든 문제를 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요거 일단 4개 여러분 알아주셔야 된다. 저기 정치인구 변화 여러분 체크를 잘 해주시고요. 그래서 요번 2013년에 나왔었어요. 조선하고 비슷한 게 또 나올 거예요. 조선시대 가면. 자, 됐죠? 격화 문제. 요 정도? 2개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일단 격화 문제에 대해서는. 자, 그리고 내정간섭기구. 첫 번째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정동행성이란 기구예요. 정동행성이란 기구. 자, 원나라가 설치한 겁니다. 자, 정동행성이란 기구는 뭐냐면 여러분들 원래 이제 우리 먹었으니까 어디를 치면 완전히 이 동아시아를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어디 남았어요? 우리 바다 건너. 그렇죠. 일본 남았죠. 그치? 그래서 일본을 치러 가는데 뭘 만들지 몰라요. 원나라는. 배모 만드니까 우리나라 인력동원에서 배를 만들던 그런 걸 담당하던 기구가 정동행성이에요. 그래서 원래 정동행성은 어느 나라 정벌? 일본 정벌을 위한 기구였다. 알겠죠? 자, 근데 이 정동행성에서 이제 추진해서 실제로 이제 배를 만들어서 이제 일본을 침략하러 갑니다. 근데 2차례 나왔는데 2차례 다 실패해요. 일본 진짜 운 좋아요. 뭘 맞으냐? 태풍. 자, 태풍을 맞아서 2차례 다 이 함선이 다 괴멸당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여러분 침략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본 놈들이 신풍이다 이때 태풍이 신풍이다 해서 굉장히 신성시합니다. 지도 구해줬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정동행성은 일본 원정을 위한 기구였지만 실패한 이후에 이 기구는 혁파되지 않고 무슨 기구가 됐을까요? 내정 간섭기구의 중추적 기구가 돼요. 특히 우리나라 사법권에 대해서 많이 간섭을 많이 합니다. 알겠죠? 내정 간섭기구로 전락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부터 내정 간섭기구는 아니에요, 사실은. 알겠죠? 처음에는 이제 군사적 기구였으나 자, 변했다라는 거 첫 번째 알아두시고. 자, 두 번째. 내가 너무 붙여놨네. 네,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만호부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좀 여러분 힘들 거야. 여러분 고려가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이거 하나만 알아두세요. 9급은 만호부, 정동행성 이런 거 있잖아요. 충분히 여러분들 암기를 좀 최소화할 수 있게 시험 문제가 그렇게 제출이 돼요. 7급은 외워야 돼. 그냥 뭐 정동행성 다 외워야 돼요. 그냥 모든 용어를. 그래서 7급 준비생은 원래 좀 빡세요. 자, 만호부는 뭐냐면 우리나라 군사를 간섭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군사 제도하고 일본 몽골 군사 제도하고 똑같이 바뀌어요. 알게요? 그래서 우리나라 군사권에 대해서 간섭하던 게 만호부. 알겠죠? 두 번째 순마소. 자, 순마소는 여러분들 감찰소예요. 감찰기관. 뭐 한다는 거예요? 말을 끌고 뭐 한다는 거예요?
순찰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순마소는 우리나라 뭔가 고려에서인지 원나라에 대해서 무슨 별난인지 반란인지 혹시 그래서 주로 야밤에 있죠. 이제 순찰하던 기관이 순마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 뭐예요 지금? 우리나라 간섭하는 기구들 아니에요. 맞죠? 이외의 것들은 좀 책에서 얘기해주고요. 너무 많아서.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처음에는 내정김수국 간섭기구가 많이 만들어지고요. 두 번째는 자, 우리나라의 영토가 침탈돼요. 우리나라 영토가 원의 관리를 받는 거죠. 원나라의 이제 영토로 이제 복속되는 거죠. 자, 세 개입니다. 세 개. 자, 우리나라 중요한 땅이 서경 땅이었죠. 평양 땅. 평양 인근의 땅에다 뭘 설치하냐? 동영부라는 땅을 설치해요. 동영부. 요동의 동쪽 지역의 부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영부 설치해서 우리 서경 땅을 관리하고요. 평양 땅.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쉬울까 여러분들. 자, 마지막으로 삼별초가 난을 한 게 어디예요? 난을 한 곳이 제주도였죠? 그죠? 자, 제주도는 탐라총관부. 탐라국이 탐라대학교 있죠? 그죠? 탐라총관부. 오케이? 됐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자, 여기를 천령 이북의 땅이랍니다. 천령 이북의 땅. 좀 생소할 거예요. 여러분 천령이니까 북한 지역이니까. 천령 이북의 땅에 설치한 게 쌍성 총관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의 부서를 설치해서 우리나라 영토를 관리한 거 여러분들. 응? 영토를 관리한 거라고요. 세 중요 지점들을 이제 먹은 거죠. 그래서 영토 침탈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된다. 지금 힘들어도 몇 번 하다 보면 머리 들어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세 번째는 여기서 나열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그냥 여기서 얘기만 간단하게만 해줄게요. 여기서 여러분들 원나라의 여러분 문화, 즉 몽골풍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몽골풍. 원나라의 문화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요. 식민지 대보니까. 오케이? 그래서 몽골풍도 배울 거고요. 알겠습니까? 하지만요. 자, 원을 통해 우리나라의 긍정적으로 나타난 문화도 보일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만 여기서 얘기해 줄게요. 하나면 화포예요. 화약이에요. 화약. 몽골 통해 우리나라 들어온 게 화약이 대표적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원을 통해서 우리 문화가 발전하는 것도 있다고요. 그래서 너무 나쁘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겠죠. 물론 이 시대에 살았으면 나빴지. 자, 화약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익점이라는 사람이 가정에 뭐 있어요? 이건 알죠, 다 상식으로. 자, 목화시죠? 자,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때요? 겨울철 이제 옷이 따뜻해지는 거야. 의류 문화가 발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나머지 또 있어요. 알겠죠?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온 게 약간 좀 긍정이다. 됐어요? 하지만 몽골풍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또 생긴 악습 같은 것도 막 있어요. 대표적인 것만 써줄게요. 또 마찬가지로. 자, 몽골풍 때문에 생긴 악습이 뭐냐면 일단 응방이란 기구 때문이에요. 응방은 여러분 뭐냐면 몽골이 매사냥을 징여요. 지배층사회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뭘 막 징발할까요? 저 매들을 막 징발하는 기구. 응방.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매가 많이 약탈당하고요. 자, 두 번째는 사실은 잘 봐요. 사실은 몽골풍은 아닌데 몽골 놈들 때문에 우리나라 악습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혼입니다. 조혼이 뭐예요, 여러분들? 일찍 결혼하는 거죠? 그제? 몽골 놈들 때문에 왜 우리나라에 조혼이라는 악습이 쭉 생겼을까요? 얘들이 이제 유목민자다 보니까 노동력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우리나라 누굴 데려가요? 이쁜 여자들 데려갑니다. 몽골 여자들 어때요? 졸라 못생겼어요. 토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쁜 여자들 막 데려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정기적으로 많이 데려갈 때는 10몇 명, 한 20명 막 이렇게 데려갔대요. 기록에 의하면. 그지? 그러니까 이제 아빠들 안 뺏기려고 어때요? 아빠 엄마들이 안 뺏기려고 뭐 했을까요? 옆집 남자랑 결혼시켜버리는 거야. 근데 심지어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아직 애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때? 결혼시켜버리는 거죠. 응? 그럼 내가 딱 태어나고 딱 봐야지 이제 어떤 놈인지 아는 거야. 그쵸? 얼굴도 그렇고 씨발. 그쵸? 자, 아무튼 여기에 1894년까지 지속돼요.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지금? 그죠? 한 500년 가까이 이제 악습으로 쭉 이어지는 겁니다. 아무튼 자, 등등 많아요. 하여튼 여러분 새 큰 부분이라고. 원간섭기 들어가면서. 그러면 요새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표 같은데 사료에다가 이런 내용을 써주겠죠? 그러면 딱 그 사료에서 딱 찾아내서 이거 원간섭기구나 이렇게 알아내라는 거야.
요새 문제 추세. 알겠어요? 7급이라는 거다. 옛날 문제는 어때요? 그냥 요거만 바꿔놔요. 서경은 담라총괄부, 천령이 백당 막 동령부 요지랄. 알겠어요? 옛날 문제들.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요. 이렇게 한 문제는 나올 수 있어요. 댁점 방지용을 위해서. 하지만 일단은 큰 틀을 알고 외워야지 우리가. 아, 이런 게 이때 이렇게 막 설치됐구나. 됐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충렬왕 때 대체적으로 다 이게 다 만들어져요. 그러면 저 두 왕, 요 두 왕은 별 필요, 네 왕은 별 필요 없어서 딱 몇 개 해당하는 것만 좀 체크해 줄 거고요. 두 왕만 하고 넘어갑니다. 자, 충렬왕 때 여러분들 충렬왕 때 딱 하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만 얘기하는 건 자 바로 영토 회복. 정치사에서는 충렬왕 때 사실 요밖에 몰라. 그러니까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영토 회복. 바로 원액의 요구해 가지고 어디 땅을 반환받냐? 동령부 땅하고요. 탐라총괄부 땅 있죠? 요거를 반환받습니다. 자, 요거는 알아두시면 돼요. 충렬왕 때는 원의 요구에서 요걸 반환받는다.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충렬왕은 대체적으로는요, 원의 좀 협조적인 왕이에요. 사실은요. 너무 간섭이 심했기 때문에. 자, 근데 충렬왕이 이제 여러분들 아들 충선왕이 딱 받았어요. 이때 딱 직위 받았을 때는 이때 갑자기 원에서 뭐가 터진 줄 알아요? 써줄까요? 원에서 왕위 계승 다툼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원나라에서 왕위 계승 분쟁이 벌어져요. 왕족들 간에. 그러면 이 틈에 원의 간섭이 조금 어떻게 된 거야? 약해져 버린 거예요. 이때 그래도 대대적인 개혁을 추구한 사람이 바로 충선왕이다. 그럼 왜 개혁을 해야 되냐? 일단 어때요 지금 막. 얘네들 지금 엄청 간섭을 하고 있죠. 거기다가 더 어마어마한 게 뭔지 아세요? 사실은 4번 안 썼구나. 4번은 바로 친원파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부를 거예요. 권문 세족이랍니다. 이들은 이제 친원파의 공식 용어예요. 편의상 친원파 부른 거고요. 시험에는 권문 세족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자, 권문 세족에 의해서 나라가 말이 아닙니다. 지금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망했어요, 지금. 왜냐면 얘들의 관심 뭐밖에 없을까요? 권력 확대와 권력 세습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고려시대 때 권력을 세습해 나갈 수 있는 정치, 여러분들 그 제도가 뭐였어요? 높은 귀족 자제는 계속 이어받는 거 뭐였어요? 저 음서 있었죠? 자, 음서를 통해서 자기의 권력을 자손들에게 세습해 나가요. 요거밖에 관심이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경제 권력도 확대시키는 것밖에 관심이 없다. 그래서 이들이 확대시킨 걸 뭐라 하냐면 농장이라 그래요. 농장. 여러분 농장은 되게 안 좋은 용어입니다. 여기서. 농장은 뭐냐면 봐봐요. 내가 권문세족이면 이 사람들 농민이에요. 농민. 그러면 뭐 다 뺏어요. 땅을 다 권력으로 뺏어. 그럼 내 땅이 됐죠. 맞죠? 그럼 이 농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은 내 노비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내 노비로 만들어서 내가 지금 거대한 농장을 만들었잖아요. 여기를 뭐 하는 거야? 관리하게 맡기는 거야. 근데 더 어이없는 거는 세금을 회피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땅을 얻고 농민들이 쫙 몰락해 가는데 세금은 안 내버린다고. 그럼 재정도 어때요? 부족하잖아. 나라가 지금 거의 완전 개꼴이 개꼴. 그래서 이제 충서랑이랑 왕이 즉위했을 때 그나마 요걸 계기로 삼아서 뭐 한 거야? 개혁 정치를 이제 하려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어떤 개혁 정치를 해야겠어요? 일단 뭐 우리가 원을 지금 칠 수는 없잖아요. 상대가 안 되죠. 뭐 몰아내려 했을까요? 자, 나라권을 망하게 만든 친원파를 일단 몰아내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충서랑 때 처음 시도한 게 뭐냐면 정방 폐지 시도예요. 정방 폐지 시도. 우리 여러분 정방 언제 배웠어요? 최후 때 배웠죠. 그렇죠? 인사권 장악하는 기구였죠. 자, 무신 정권이 무너지고 정방은 누구의 손아귀 들어갔을까요? 친원파의 손아귀 들어간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친원 세력들에게만 뭘 주는 거예요? 관직을 준 거예요. 높은 관직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제 뭔가 충선왕이 혼자 하려는데 개혁 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나를 뒷받침할 사람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일단 권문 세족들의 정방 폐지를 시도. 일단 일시적으로 여러분 폐지가 돼요. 다시 부활하지만. 자, 일단 시도했고요. 대신 뭘 설치했냐? 사림원이라는 인사기구를 설치합니다. 사림원이라는 인사기구를 설치해요. 사림. 지금 제야에 있는 젊은 학자들을 등용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사림원을 통해서 누굴 기르려 하냐? 지방의 학자들, 신진, 사대부 세력이라는 애들을 등용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이런 세력들을 왜 부른 거예요, 여러분들? 누굴 견제하려고 부른 거예요? 친원파, 그죠? 친원파 견제하려고 부른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런 지속적인 개혁 정책을 하려면 뭐도 필요해요? 재정도 필요하죠? 근데 지금 나라의 재정이 말이 아니지? 그래서 뭐에 대한 개혁을 하냐? 소금. 자, 나라의 중요한 자원이었어요. 소금. 비싼 자원입니다. 이 소금이란 자원에 전매제를 실시합니다. 전매제가 뭐예요? 독점제예요. 오케이? 그래서 국가가 직접 소금이라는 자원은 국가가 취급하는 거야. 국가가 해서 이 소금 자원을 통해서 이제 재정을 회복하는 거죠. 팔면서, 무역하면서 돈을 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 개혁 정책을 추진하려 했으나, 자, 결국 폐위되었다. 왜 폐위되었을까요? 누구의 간섭으로? 그치. 왕위 계승 분쟁이 끝난 원나라가 정치적 간섭을 하면서 결국 충선왕은 폐위돼 버립니다. 그리고 누굴 올려버리냐? 충렬왕을 다시 올려요. 그리고 충숙, 충에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충선왕은 왕에서 폐위돼가지고 어떻게 됐을까? 원에 끌려간 거예요. 원에 끌려가서 자,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한 게 뭐냐면 원나라 수도 지금 북경이라고요. 이땐 연경이라 불렸습니다. 연경. 북경이라 돼요. 자, 연경, 원의 수도 연경에 붙잡혀서 여기서 만권당이라는 유학기구를 설치해요. 원의 허락을 받아서. 그래서 만권당이라는 유학소에서 자, 여기서 뭘 공부하냐? 바로 아주 중요하게 배운 여러분들. 성리학이라는 거 있어요. 성리학. 자, 성리학이라는 새로운 사상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과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알겠어요? 성리학에 대해서 일단 자세히 얘기 안 할게요. 일단은요.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따 뒤로 빼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아무튼 뭔가 새로운 개혁 사상이 가져온 거야. 여러분 그 신라 중대 때 여러분 유행했던 불교 종파 뭐였어요? 교종이었죠? 그 다음에 신라 하대 때 호족이 지원한 게 뭐예요? 선종. 또 풍수질이었죠. 그걸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 고려를 열었잖아요. 맞지? 마찬가지로 이제 고려 말 뭐예요? 뭔가 개혁 사상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제 성리학이라는 걸 가져와요. 이제 얘기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아 이게 그거구나 라고 나중에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일단은 뭔가 새로운 걸 가져온 거야 여러분들. 알겠죠?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들어왔고요. 이때 유명한 대표 학자가 누구냐면 이재현이라는 일단 성리학자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재현. 일단 써놔요. 이재현. 자, 그래서 충선왕은 암튼 그남 나름대로 어쨌든 개혁 정치를 수행하려 했던 인물입니다. 암튼 간에 끝났죠. 자, 그리고 충숙, 충해, 충목, 충정 뭔가 하려 했지만 다 실패로 끝났어요. 근데 이때는 원간섭이 다 심해요. 근데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충정왕 이후에 즉위한 게 누구냐면 공민왕이라는 사람이에요. 별표 진짜 5만 개 아닙니까? 그렇죠? 왜 5만 개예요? 고려 후기 때 왕업정하면 보통 공민왕이에요. 충선왕, 공민왕 같이 나와도 대부분 답은 공민왕이에요. 대부분 알겠죠? 아무튼 봅시다. 자, 왜 충자를 안 붙였을까? 뭐가 있겠죠? 있으니까 안 붙인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공민왕 때 14세기 때 여러분들 이때를 뭐라 부르냐면요. 원명 교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원이 쇠약하고 명이라는 나라로 새로 넘어가는 시기인데, 자,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면요. 이때 원에서 원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홍건적의 난이에요. 홍건적의 난. 자, 이 홍건적은 중국 무슨 민족이 일으킨 난이냐면, 한족 무리들이 일으킨 난입니다. 그러니까 옛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한족이니까. 그치? 자, 송나라 사람들이 일으킨 난이에요. 왜 일으켰을까요? 아무래도 원이 무슨 정책이 있겠어요? 걔들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했어요. 과거를 허용해 주지도 않고요. 과거를 여러분, 그러니까 관리로 올라가시는 길이 별로 없어요. 한족 무리들은 굉장히 차별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폭발적으로 이제 팡 홍건적 일으킨 거예요. 여기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주원장입니다. 주원장. 이 사람이 뭘 세운 거예요? 나중에 명 세운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다시 중국에는 무슨 왕조가 세워지는 거예요? 한족이 세운 명왕조가 탄생한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자, 일단 이때 여러분, 이 틈에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원이 엄청나게 약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틈에 즉위한왕이 누구야? 공민왕이에요. 공민왕. 그러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무슨 정책 막 수행했겠어요? 충자가 암쳐 있으니까. 그래요. 본격적인 반원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본격적인 반원 정책. 본격적인 뭐예요? 왕권 강화 정책을 펼치게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좀 봅시다. 일단 반원 정책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자, 뭘까요? 반원 정책에 해당하는 거. 자, 뭐 다 되돌려야 돼요? 원에 의해서 바뀐 거 싹 다 되돌려야 되죠. 맞죠? 자, 그래서 관제복구. 맞잖아요. 뭐 중서문화성 싹 다 바뀌었잖아. 이런 것들을 다 되돌리는 거야. 근데 도평의사사 아니에요. 알겠지? 이거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편한 거라 그랬죠. 밀직사, 첨의부 이런 거 있잖아요. 다시 원래대로 복구를 시키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리고 뭐도 금지시켰을까요? 국내 몽골풍도 금지시키는 거죠. 싹 다 금지시키는 겁니다. 됐죠? 두 번째, 자, 원나라에 뺏겼으나 아직 탈환하지 못한 땅 뭐 있어요? 뭐 천령 이북의 땅이라는 곳이 있죠. 맞죠? 그래서 쌍성 총관부도 혁파시켜버려요. 쌍성 총관부도 혁파시킵니다. 쌍성 총관부도 혁파시킨다.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여러분들 내정간섭의 중축 이거 뭐죠? 중축이구? 정동행성이라 그랬죠? 그죠? 자, 정동행성도 혁파시켜요. 보통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거의 반원 정책은. 보통. 알겠나요?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수행했고요. 두 번째, 자, 왕권 강화는 즉 누구를 몰아내는 걸까? 그래요. 친원파 몰아내고. 그죠? 친원파들에서 농민들이 어땠어요? 고통에 빠졌죠? 재정도 문제가 있죠? 이걸 되돌리는 거야. 그럼 일단 친원파 수장부터 작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드라마 하고 있죠? 누굴 숙청했을까요? 기철을 숙청합니다. 친원파의 우두머리가 이때 기철이에요. 기철. 기철은 기황후의 오빠예요. 그러면 기왕후니까 어때요? 이 여자는 원나라 황제의 마누라야. 그러면 그 오빠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사람 아니에요? 맞지?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공민왕이 얼마나 이 새끼 싫었냐면 회의를 열면 안 와요. 안 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왕이 오면 머리를 조아리고 이제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안 해. 쥐가 왕이에요.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고 이랬단 말이야.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어요. 철퇴를 때려 죽여버립니다. 알겠어요? 요걸 딱 모티브에서 만든 영화가 쌍화점. 쌍화점 옛날 조금 됐죠? 송지효가 파격 변신해가지고 나왔죠? 그래서, 몰라요? 미안해요. 자, 하여튼, 보고 싶은 분, 쌍화점, 보시면 돼요. 쌍화점이, 이 영화 주진모 나오거든요? 공민왕 모티브로 한 거예요. 응? 막 이상한 것만 보지 마요. 보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쫙 가보세요. 고려시 다 배우면. 알겠죠? 저기 되게 저 장면이구나. 좀 나온 거예요. 자, 아무튼, 철퇴 때려 죽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신돈이란 이 승려를 등용합니다. 신돈. 자, 권세에 휘둘리지 않는 인물을 등용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권력이 처음부터 없었던 자, 가난한 사람. 그쵸? 가난한 사람은 어때요? 돈 많이 벌어도 영원히 가난해요. 쓸 줄을 몰라요. 진짜야. 그래서 이 가문이 없는 자를 등용해서 신돈 등에서 무슨 정책 수행하게 할까요? 전민 변정 정책을 실시하게 합니다. 전민 변정 도감이라는 기구를 설치해서 전민 변정 정책 실시해요. 어려운 말 아니에요. 잘 봐요. 자, 쩐민은 여러분들 불법으로 노비가 된 자야. 누구의 노비가 된 자? 친원파의 노비가 된 자. 알겠죠? 그래서 친원파 노비가 된 자를 다시 뭘로 돌리는 거예요? 변정. 다시 일반 성인 남자, 그쵸? 농민으로 되돌려시켜주는 정책이에요. 그러면 노비의 수를 줄이고 농민의 수를 늘리니까 이거는 더불어 뭐도 회복하려는 의도도 보여요. 국가 재정 수입의 확보도 의도가 보이죠? 맞죠? 오케이? 그러니까 친원파의 경제적 부분도 이제 무력화시키려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 몰아냈으니까 당연히 또 누구 막 키워야겠어요. 충선왕이 하려 했지만 실패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누구를 본격적으로 키웁니까? 신진 사대부들을 키워야 되는데 기반이 필요하잖아. 맞죠? 그래서 당시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 국자감이었잖아요. 했나요? 저번 주에? 국자감이 여러분들 충렬왕 때 가면 성균관을 이미 바뀌어요. 이건 문화사에서 해요. 알겠죠? 자, 성균관을 통해서 여기에 여러분 성균관 대사성 즉 교장이에요. 이색이라는 여러분 성리학자를 이 유학자를 딱 교장으로 임명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누굴 막 길러내는 거예요. 신진 사대부들하는 사람들을 막 길러냅니다. 그래서 대표자가 정도전, 정몽주 이런 사람들이 막 나타나요. 정도전, 정몽주. 일단은 그냥 이름 못 외우겠으면요. 공민왕이 권문세종 몰아내면서 나를 뒷받침 애들 키웠구나. 이렇게 일단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어쨌든 여러 개 반원정책, 왕권강화 정책 하지만 자, 공민왕은 자, 개혁을 여러분들
쭉 이어가지 못합니다. 보통 두 가지 이유예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자, 이게 실패 이유입니다. 실패 이유. 자, 첫 번째는 뭐냐? 자, 첫 번째는 뭐냐? 아직 미안해요. 이거 안 썼구나. 여러분들 기철 숙청하면서 여기도 딱 써주시는 게, 정방 폐지도 꼭 써주세요. 미안합니다. 이거 얘기 안 했구나. 그러니까 원래 충선왕은 여러분 인사권 기구를 여러분 혁파시키는 시대인데 다시 부활해요. 그러니까 충선왕이 폐위되고 다시 부활해. 그죠? 요거를 완전히 없애버린 게 누구예요? 공민왕이에요. 공민왕. 알겠죠? 좀 구분해주세요. 자, 다시 올라갈게요. 자, 신진사대부 있죠? 신진사대부에 아직 세력이 어떻게 됐다? 기반이 약한 점. 아직 권력이요. 아직 높은 기구 고관이나 아직 권력에 간 건 친원파예요. 그래서 신진사대부 세력이 확실하게 최고 기구들을 장악하지 못한 점. 이런 게 약간 실패 이유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북으로 누가 들어오게 됐냐면, 홍건적의 1, 2차 침입이 있었어요. 홍건적이 우리나라에 두 번 들어와요. 왜 들어왔을까요? 우리를 먹으려고 들어온 게 아니고요. 누구의 추격에 쫓겨 들어온 거야. 원나라 추격에 쫓겨 들어왔었어요. 원나라 추격에 쫓겨. 오케이? 그래서 홍건적 특히 여러분 1차 침입 때는 우리나라 개성이 함락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공민왕이 있잖아요. 피신한 적도 있거든요. 안동 지방으로 피신한 적도 있어요. 잠깐. 오케이? 자, 다시 돌아오긴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대외적으로 침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책을 좀 수행하기 계속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뿐만 아니라 남쪽으로는 외구의 침입이 거의 많이 시작돼요. 이게 이제 고려 말까지 조선 초까지 쫙 이어집니다. 이 외구 일본 놈들이죠. 자, 왜 왔을까요? 식량 약탈하러 오는 거야. 우리나라 이 국제 정세가 혼란스러움 담아서 우리나라 해안 지방에 계속 식량을 약탈하러 막 들어와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외구의 침입이나 홍건적 1, 2차 침입 이런 것 때문에 지속적인 정책을 수행하기 힘들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얘네들 잡으면서 새롭게 성장한 세력이 누구냐면 신흥 무인 세력이 또 성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 두 명 또 알아야 돼요. 그게 누구냐면 그렇죠. 최영 장군과 나중에 조선을 세우는 주역 누굽니까? 이성계예요. 알겠죠? 자, 이런 사람이 받았던 직위가 첨설직이란 겁니다. 첨설직. 특별한 칭호를 받았다는 거죠. 군공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민왕 때 세력이 세 개네요. 기존의 무슨 파? 친원파. 그죠? 얘들이 제일 일단 힘이 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신진사대부 막 올라오고 있죠? 그 다음에 자, 외구나 여러분 군공을 세운 사람들 누구예요? 신흥무인 세력. 자, 신흥무인 세력은 사실 여러분들 쌍송총급을 혁파할 때 있죠. 요때도 공헌이 있어요. 복잡하죠? 근데 자주 하셔야 돼. 자, 이렇게 세 세력이 있었던 게 공민왕입니다. 어쨌든 간에 쭉 이어가지 못하고 이 권문 세력 친원파에게 죽어요. 암살당합니다. 암살당해요. 그 암살당하게 된 게 야사가 하나 있어요. 야사. 이건 여러분 시험에 안 나와. 절대 안 나와요. 그냥 알고만 있으세요. 공민왕의 자죄의 사건이에요. 이건 그냥 알고만 있어요. 자, 공민왕이 이렇게 여러분 이런 업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까닭은 일단 시험상으로는 원나라에서 뭐가 터졌기 때문이다. 홍건적의 난이 터져서 원이 약해진 때문에 이렇게 한 거다. 이게 수험이에요. 알겠죠? 근데 야사에서는 이 공민왕이 이렇게 업적을 할 수 있었던 까닭은 이 여자 때문이었어요. 공민왕이 엄청나게 사랑했던 원의 여자 노국공주. 이 여자는 정말 결혼 잘한 거야. 이 여자는 자기 나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공민왕을 남편으로 인정하면서 공민왕이 하려 했던 업적을 다 도와준 여자예요. 응? 근데 이 여자가 죽어요. 죽고 나서 이제 어때? 개혁 의지를 어떻게 한 거야? 잃어버린 거죠. 그치? 또라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록이에요. 또라이가 돼가지고 자, 이제 다른 왕비를 들여봤자 후손을 낳을 생각도 안 하고요. 뭐에 빠졌을까요? 동성애에 빠져요. 그래서 이 미소년들 있죠. 이쁜 남자들을 뽑아가지고 화장을 시켜가지고 동성애를 즐깁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때요? 지금 궁중이 굉장히 문란하죠? 그쵸? 그래서 권문세족이 이거 죽인 거야. 응? 이게 자제의 사건이에요. 아무튼 간에, 자기 부인 이름에서 좀 어떤 것 같아요? 변질된 건 맞은 것 같아요. 정말 이거는 조금 이건 기록상 조금 문제가 있는 거고,
확실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노국공주가 죽은 이후에는 굉장히 힘들어서 정치에 좀 손을 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원파들이 뭐 한 거예요? 암살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확실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알겠죠? 이런 이유도 있었다. 알겠나요? 그래서 그 쌍화전 보면 주진무하고 그 여자분들의 우상 누구예요? 뭐 군대 갔다 좀 늙었어요. 누구예요? 조인성 있죠? 와, 충격 경악적인 장면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영화관에서 봤는데. 토할 뻔했어요, 진짜. 근데 이거 모티브예요. 알겠죠? 공민왕이 송지효, 그 송지효를 안 건들죠. 그죠? 안 건들고 오히려 맨날 누굴 불러요? 밤에 조인성을 불러요. 미쳐. 토할 것 같아. 자, 아무튼 여러분들 그거 이 영화 보면 이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공민왕 실패했죠? 자, 그리고 누가 즉위하냐?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자, 우왕이 즉위합니다. 우왕. 자, 우왕이 즉위해요. 공민왕의 이제 다음에 우왕은 공민왕의 자식이라는 설. 아니다. 공민왕은 노국공주를 이룬 후, 그치? 그 정사를 행하지 않았으므로 자식이 없다. 신돈에게 아들을 낳게 해서 몰래 신돈의 자식을 올린 게 우왕이다. 이런 설도 있어요. 알겠죠? 아무튼 그냥 머릿속에 넣고 있어요. 조선 가면 좀 얘기를 해줄 거니까. 자, 아무튼 우왕이 즉위해요. 자, 우왕이 즉위했는데 이 공민왕은 누가 죽였다 그랬어요? 친원파 죽였다 그랬지. 그쵸? 자, 그래서 딱 집권한 친원파가 누구냐? 이인임이라는 인물입니다. 이인임. 뭐 특별히 그렇게 외울 필요 없는데 그냥 간단히 알고 계시면 돼요. 이인임이라는 친원파 써줄게요. 권문세족이죠. 자, 근데 이인임의 권력 횡포를 이기지 못한 우왕은요, 누굴 불러들이냐? 최영과 이성계를 여러분 불러들인다. 그래서 이 둘에 의해서 누굴 죽인 거예요? 그쵸? 이인임을 뭐 한 거예요? 처단해버린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요때 내부 관계는 요거고. 자, 대외 관계는 어떻냐는 거야. 이제 원은 끝났어요. 원은 명나라에 의해서 어떻게 됐냐? 거의 몽골 초원으로 다 쫓겨나가 버립니다. 알겠나요? 자, 명은 누가 세웠다고요? 홍건적이 세웠다 그랬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우왕이 즉위했을 때는 자로 명나라가 이제 거의 중원의 새로운 별로 떠오르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이때 근데 명나라가 웃긴 게 이게 1번이고, 자, 이때 웃긴 게 명나라가 우리나라에게 어마어마한 걸 요구해요.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합니다. 그게 뭐냐면 천령이 설치예요. 천령이 설치. 천령기 설치는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야. 우리가 공민왕 때 뺏은 땅 뭐 있으세요 아까? 여기 있었죠. 천령 이북의 땅. 그쵸? 그 내놓으라는 거예요. 억지를 부리는 거야. 저거는 원래 원이 가지고 있었는데 니들이 탈취했다. 그리고 우리는 원 다음에 탄생한 명이다. 새로운 왕조다. 그러니까 원나라 가지고 있던 영토를 내놔라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이 땅을. 이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내놓으라 한 거예요. 자, 그럼 요 상황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겠어요? 갈리는 거야. 알겠죠? 자, 갈립니다. 갈려요. 오케이?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최영이에요. 그 다음에 당신은 최영의 부하입니다. 자, 이성계 두로 갈립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최영은 뭐라고 주장했냐? 요동정벌을 해야 됩니다. 요동정벌하자는 건 뭐예요? 누구 치러 가자는 거예요? 명 치러 가야 됩니다. 명은 지금 국가 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러 가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해요. 오케이? 자, 근데 이성계는요? 안 돼, 안 돼. 4대 불가론이에요. 우리가 이길 수 없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그리고 명나라는 옛날 중국 한족이 세운 국가로 송나라로 우리가 친선을 했던 나라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싸울 필요가 없다. 그리고 지금 남쪽에는 왜구가 계속 침입하고 있으니 우리가 혹시 여러분 군대를 명으로 보내면 왜구의 침입이 가속화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안 된다 이거야. 지금 여름이다. 여름이니까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돼요? 무기가 훼손돼요,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 알 거야. 알겠죠? 그렇죠? 비 오는데 막 사격하러 가면 짜증나죠? 왜 갔다 와서 뭐 해야 돼요? 기름칠 졸라 해야 되잖아요. 맞지? 짜증나요. 아무튼 간에 안 된다 이거죠. 이거 이따가 사료 볼 겁니다. 자, 근데 최영하고 여러분들 우왕하고 둘이 무슨 관계인지 알아요? 외척 관계예요. 우왕의 장인이 최영이에요. 그럼 당연히 누구 손을 들어줬겠어요? 그죠. 최영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발부대로 이성계가 요동정벌을 떠나는 거죠. 간 거예요. 최영 손을 들어주니까. 알겠죠? 그럼 이때 여러분 우리가 언급하는 게 뭐 있어요? 얘네죠. 그죠? 얘네. 자, 그럼 얘네는 이때 누구 편 들었냐면 이성계 편 들어요. 알겠죠?
일단 고려 왕조는 일단 신진사대부 입장에서 어때요? 딱 최영하고 이성계를 봤는데 둘 중에 얘가 적합한 거야. 왜냐면 얘는 지금 권력을 잡아야 되는데 최영 입장에서는요 그냥 이 왕조를 유지하고 싶어요. 근데 이성계는 어떤 인물일까요? 나라를 뒤엎고 싶다는 발언을 자주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진사대부 입장에서 여기 닿지. 그죠? 지금 완전히 지금 권문세조가 아니에요. 여기를 완전 엎어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게 훨씬 좋잖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때 신진사대부는 이쪽에 붙습니다. 이성계 쪽에. 알겠죠? 자, 그래서 암튼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직접 명령을 하니 떠날 수밖에 없죠. 근데 고심 끝에 1388년 고심 끝에 안 되겠다. 이건 도저히 미친 짓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엄청나 유명한 사건 뭡니까? 위화도, 압록강 부근의 위화도라는 섬에서 군대를 돌려버립니다. 그럼 군대 돌려서 어디로 왔겠어요? 당시 서경의 후방부대로 주둔하고 있던 누굴 죽인 거예요? 최영을, 그쵸? 최영을 쫓아내서 귀양부된 다음에 죽인 거죠. 그 다음에 누구도 폐위시켜버렸을까요? 우왕도 폐위시켜버려요. 알겠죠? 자, 그래서 위화도 해군으로, 자, 최영 제거. 우왕 폐위. 그리고 우왕의 아들 있었어요, 여러분들. 오케이? 자, 이 우왕의 아들 창왕도 잇따라 같이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요것 때문에 여러분들 이성계가 뭘 장악한 거예요? 실권을 완전히 장악한 거죠. 됐나요? 그리고 마지막 왕 누굴 올리냐? 여기 창왕 있는 거야, 여러분들. 근데 같이 폐위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왕 공양을 올립니다. 다 끝났네요. 자, 허수아비 공양왕을 올렸어요. 자, 그럼 나머지 이제 어떤 분이 남았어요, 여러분들? 누구 남았어요? 누구 뭐 완전히 밀어버리면 끝나요. 친원파. 그쵸? 자, 친원파들. 그리고 문제는 지금 재정도 문제 있고 농민들도 굉장히 고통이 있잖아. 전민변정 정책은 이때만 여러분 어때? 어딨냐? 전민변정 정책 이때만 성공한 거예요. 이 이후로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때 대대적인 개혁을 실시합니다. 그게 무슨 거였냐? 과전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기 들어가야 돼요. 과전법. 맞잖아요.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 이후에 자, 우왕, 창왕 잇따라 폐위시키고 공양 올리고 실시한 게 여러분 과전법이라고. 알겠죠? 여기다 써도 되고 여기다 써도 되죠. 됐죠? 자, 그럼 과전법 뭐냐? 요겁니다. 조선에 자세하게 배울 건데 여기선 가른다니 알아두세요. 자, 토지를 뺏겼던 농민들에게 뭘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죠. 농민들의 토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무슨 농을 많이 만들까요? 내 토지를 가지고 경작하는 농민. 자영농들을 많이 만들어줍니다. 알겠죠? 그리고 신진사대부에게 이 땅에 대해서 수조할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건 자세히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고려시대부터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간단히 신진사대부에 뭘 주었다? 경제 기반을 올려주었다. 이렇게 놔두시면 돼. 그러면 그 말즉슨 누구의 농장을 혁파했다는 거예요, 과전법은. 자, 권문세족 친원파의 농장을 혁파시켜버렸다는 거죠. 걔들 완전 경제권을 없애버린 거예요. 알겠죠? 자, 이게 과전법이에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뭔가 새롭게 출발하려는데 또 제동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에요. 바로 누구냐면 이 인물입니다. 정몽주예요. 자,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자, 신진사대부가, 여기 신진사대부 있죠? 얘네가 두 파로 갈려요. 하나는 우리가 급진파 신진사대부, 하나는 온건파 신진사대부예요. 여러분 용어를 봤을 때 새 나라 건설에 찬성하는 건 누구겠어요? 새 나라 건설에 찬성. 왠지 급진파겠죠. 맞죠? 여기에 주역이 누구냐면 정도전. 그러면 온건파는 뭐겠어요? 야, 이건 아니다. 그지? 뭔가 이런 개혁에는 어느 정도 찬성하나 세왕조는 안 된다. 오케이? 이거는 배반이다. 어떻게 공양금 죽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온건파의 수장은 누구냐면 정몽주예요.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죽이기 되게 아까웠어요. 중국에서도 굉장히 넘버원하는 유학자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어때요? 이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태조 이성계가 아들 이방원을 보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설득하러 가거든? 그래서 무슨 시를 막 읊어요. 이 정몽주한테. 이런들 저런들 어떠하냐 이래요. 이런들이 뭐예요? 고려냐? 저런들 조선이냐? 어떠하냐? 같이 놀아보세요 이러잖아요. 즐겨보자. 그러니까 정몽주가 뭐라고 답했어요? 니명한 일편단심 절대 저버릴 수 없대죠? 맞지? 그 님이 고려 아니에요. 이 병신 하면 죽이죠. 그죠? 이게 선족교 사건이잖아요. 응? 됐어요?
그래서 정도전 급진파에 의해서 누가 추대됩니까? 공양이 폐위되고. 이성계가 추대되죠. 그래서 이성계가 태조로 되면서 뭐가 건국된 거예요? 조선이 1392년 건국이 됩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수도 어디로 갔느냐? 한양으로 천도하기 시작해요. 자, 지금 현재 서울로 94년에 천도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조선 건국 초창기 때 중앙계열들은 누구 제자들이겠어요? 정몽주, 정도전 중에 당연히 누구? 정도전 제자들이겠죠. 오케이? 얘들을 관악 혹은 훈구 이렇게 불릴 거예요. 그럼 얘들은 어떻게 되는데요? 정몽주 제자 길재는 자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알겠죠? 지방으로 내려가지고 자기 제자들을 막 길러내요. 걔들이 뭐냐면 사림파라 그럴 거예요. 그럼 조선 가면 여러분들이 훈구와 사림 이런 것들을 배워서 둘이 싸우는 것까지 해가지고 막 봅니다. 알겠죠? 자, 아무튼 좀 많았죠? 많은데 뭘 많아? 저도 이제 책도 해줘야 돼요. 알겠죠? 일단 요거부터 아셔야 돼요. 전체적인 흐름과 특징라는 거 여러분들. 일단 문제 봅시다. 문제 보고 이제 책을 좀 집어줄게요. 그리고 좀 쉴게요. 문제 좀 보고 쉽시다. 몇 페이지냐? 일단 우리 어디야? 중세사의 발전 부분 펴보세요. 23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 23. 제가 좀 그런 거 해주라고 했죠. 미안해요. 이게 내 잘못이 아니에요. 알겠죠? 편집이에요, 편집. 편집은 편집자 문제여서. 중세사의 발전 일단 폈어요? 고려 폈죠? 넘기시면 우리가 아는 게 일단 7번이다, 여러분들. 7번. 24쪽에 7번이요. 24쪽에 7번. 24쪽에 7번. 한 장 넘겨요. 그럼 7번 있을 거예요. 미안합니다. 자, 기억의 정치기구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자, 도병마사는 성종 때 처음 설치되어 국방 문제를 담당했었는데 원간섭기에 뭐로요? 그래요. 도평 의사사로. 이거 한두 번 나온 거 아니에요.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출만 풀어도 맞췄어요. 혹은 도당이라 불리면서 국전정판에 걸친 중요사항을 관장하는 최고기로 발전했다. 몇 번이에요? 일단 정답 몇 번? 1번. 그래서 나중에 조선 가면 여러분 이게 의정부로 바뀌는 것까지 배울 거예요. 자, 일단 정답이 1번입니다. 2번은 뭘까요, 여러분들? 법 문제에 대해서 회의하는 기구 뭐 했었어요? 식목도감. 그러면 식목도감은 어떻게 되는데요? 고려 후기 가면? 도평은사사에 통합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안 내. 그래서 2번은 식목도감. 그러니까 이 봐봐요. 중요기구 말고 일부 기구들 언제 생겨까지는 좀 알아야 해도 언제 폐지된 것까지 여러분 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기구가 다 외우면 한도 끝도 없어요. 국사는. 알겠죠? 그러니까 안 내요. 중요 기구들만 내게 돼 있어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여러분들? 육부를 관할했던 거. 상서성. 그쵸? 상서성. 그 다음에 4번. 이거 뭐였어요? 되게 중요한데 답은 아니지만 되게 중요해요. 서경을 행사했던 거. 언관 2개 있었어요. 중서문화성의 재신 말고 또 뭐 하나 있었죠? 낭사 있지 않았어요? 낭사? 간쟁하는 낭사? 그리고 감찰기구가 뭐였어요? 어사대 있었어요. 둘이 뭉쳐서 뭘 이룬다 그랬죠? 대간. 그쵸? 미치겠죠? 그쵸? 외워야 돼. 무조건 해야 돼요, 이거는. 한두 번 나온 거 아니니까. 일단은 써놔요, 4번에. 낭사와 어사대의 관원. 낭사와 어사대의 관원. 그리고 대간 혹은 대성 이렇게 부릅니다. 자, 어쨌든 정답은 1번. 지금 들었으니까 딱 풀었죠, 우리가.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자, 넘기면 우리 21번 안 했을 거예요. 26쪽에 21번. 폈습니까? 혹시 18번 했어요? 2013 법원직 문제? 안 했죠? 합시다. 자, 이거 별표 치세요. 자, 가와 나 시기 사이의 사실로 옳은 것. 왕이 어느 날 홀로 한참 동안 통곡했다. 이거 뭐 키워드 줘버렸죠, 여러분들. 이자겸의 18자. 그래서 이 세 개 합치면 여러분 2대 2대. 왕이 된다는 비기가 원이 되어 왕위를 찬탈하려고 독약을 떡에 넣어 인종에게 드렸던 바. 왕비가 은밀히 왕에게 이를 알려서 겨우 살았다. 그래서 이걸 알게 돼가지고 이자겸을 축출했으나 오히려 지가 어때요? 난을 당해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혀버린 거야. 이게 여러분 이자겸의 난. 그럼 무슨 왕이에요? 인종이에요. 알겠죠? 꼭 확실히 공부해주세요. 지금 잘 몰라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 가는 인종 이자겸의 난.
몽골병이 이르자 윤후가 처인성으로 난을 피해야 돼. 몽골의 원수 살리타가 성을 침해. 윤후가 그를 사살하였다. 활로 죽여, 활. 그 다음에 왕은 그 공을 가상히 여겨 상장군의 벼슬 주었으나 이를 사용하고 받지 않다가 얘기한 거죠. 그치?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 몽골 침입 시기 아닙니까? 그치? 몽골 2차 침입 때요. 몽골 2차 침입 때. 그럼 몽골 2차 침입 여러분 무슨 집권기예요? 정확히 말하면 무신 집권기 중에서도 무슨 무신 집권기예요? 그래요. 최후 무신 집권기잖아요. 정확히.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뭐냐? 1번 삼별초나 이렇게 다 틀렸죠? 삼별초는 우리가 원나라에 완전히 항복한 이후에 원종 때 이제 그거에 반발해서 이렇게 나뉘니까 나 이후겠죠. 나 뒤에 들어가야 돼요. 삼별초의 나는 나 뒤에. 그 다음에 2번 서경파가 대화궁을 축조하였다. 정답. 이 서경파가 여러분 평양에 대학을 추천한 건 무슨 운동을 벌인 거야? 묘청의 무슨 운동? 서경천도 운동. 그러니까 여러분 인종 때 이자겸의 난, 그 이후에 벌어진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이거 뭐 하면 풀었죠 뭐. 그죠? 2번이 정답입니다. 3번은 왜 안 돼요? 무슨 족하고 싸운 거야 3번은? 강감창 나오니까요. 거란족 귀주대첩이죠? 맞죠? 이거는 정확히 현종. 그쵸? 고려 현종. 고려 현종. 자 4번은요. 고려 숙종 때 별무한 편성에서 예종 때 정벌하죠. 그죠? 그래서 4번은 3, 4번은 가 이전 사실들이에요. 3, 4번은 가 이전의 사실들. 안 보이죠? 잘. 안 보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거 빨리 보이려면 뭐 외워야 돼요? 왕. 알겠죠? 왕 순서 외우면 빨리빨리 보여요. 됐죠? 그래서 정답은 아무튼 2번이고, 자, 지금 안 되는 사람도 책 찾아보면서 꼭 해보세요. 제가 이제 칠판에 써준 거.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21번 보세요. 자, 이거 별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에 좋은 문제다. 순서대로 옳게 나열하래요. 순서대로. 일단 우리가 여러분 어느 나라하고 싸웠어요? 거란하고 할 땐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고려 초창기 때. 그죠? 그래서 고려 3대왕 정종 때 거란의 침입 소식을 듣고 농민 30만 군대로 만든 게 무슨 군? 광군. 오케이. 자, 그래서 뭐예요? 여기 있어요. 1번 기억에 있죠? 그쵸? 이게 고려 정종 3대왕 정종 때 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이제 누구랑 막 싸웁니까? 거란하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뭐가 될까요? 쭉 보면 거란의 1차 침입이 저 밑에 있어요. 비읍이 있어요. 비읍. 서희의 외교 담판. 비읍. 그 다음에 거란의 3차 대첩. 강감찬의 귀주대첩에서 선멸하죠. 그게 어디 있냐? 리을에 있죠. 이게 거란의 3차 침입. 그러니까 지금 기역, 비읍, 리을 이렇게 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딪힌 게 뭐예요? 우리가 기병이 별로 없어서 막 당했던 거. 여진 문제였죠? 그러니까 당연히 별무반 편선한 거. 디귿이죠. 디귿. 이게 예종 때죠. 정확히. 숙종과 예종 때. 디귿. 자, 그 다음에 누가 쳐들어왔어요, 여러분들? 무신집권기 때. 몽골이 쳐들어왔죠. 몽골 침입 시기 골룸 뭐예요? 니은. 그죠? 니은. 방금 배운 거. 김윤호의 살리타 서설. 됐어요? 자,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몽골에 져서 개경환도 항복해요. 끝까지 반발한 거 무슨 난? 삼별초. 어디 있어요? 미음에 있어요. 오케이?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고려 말에 가면 북으로 누구의 침입? 저기 홍건적이나 외구의 침입 뭐 이런 거 나오죠? 이게 가장 마지막이죠. 맞죠? 시옷입니다. 시옷.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 딱 하고 이게 딱 이제 해보시는 거야. 자, 정답 뭐예요? 제가 눈이 좀 장애여서 몇 번? 네, 2번이죠. 2번. 자, 눈이 잘 안 보여요. 젊은데 미치겠네. 자, 그 다음에 22번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 20번 별표. 이거 되게 고난이도 문제다. 이때 순경 1차 문제 중에서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예요. 왜요? 모두 뭐라고 써있어요? 몇 개인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9급은 지방직구까지 이런 거 없어요. 순경 문제만 있는 유형이라 그랬어요, 제가. 졸라 어려웠어요, 이거. 자, 일단 우린 무슨 부대인지만 알아봅시다. 자, 고려와 몽골 간의 전쟁 과정에서 뛰어난 전투력 바탕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1270년에 고려와 몽골 사이에 강화가 체결되면서 개경환도가 결정되고 이들은 불복했다. 자, 이후 왕족인 승화 후 오늘 내세워 강화도의 진도로 근거지를 옮기면서 대모왕제를 계속했다. 자, 뭐예요? 삼별초자, 삼별초. 자, 기억 맞을까, 여러분들? 이들은 최씨 무신 정권의 사병이었다. 맞죠? 니은이 틀렸어요. 자, 그 구성원은 특별히 선발한 뛰어난 무사들로 구성됐다. 여러분, 용사죠. 이런 걸 용사라 그래요. 그래서 별초라는 말이 특별히 뛰어난 사람을 뽑은 용사, 이란 뜻이에요. 자, 근데 뭐가 틀렸냐면 관군과 귀족 장교로만 선발되었다. 이게 틀린 거예요.
왜냐면 삼별초는 처음에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나중에 여러분 한별초가 여러분들 뭐예요? 이 몽고에 항쟁을 하면서 강화도 주민, 진도 주민, 제주도 주민들을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삼별초에는 지배층만 있었다라고 하면 틀리지. 알겠어요? 처음에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주민들도 합세를 하게 됩니다. 알겠나요? 어렵죠. 되게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관군과 귀족 장교로만 선발되었다. 이게 틀린 거예요. 자, 디귿. 이들은 규모가 커진 야별초가 자별초, 우별초, 대모황제 과정에서 포로로 잡혔다가 탈출한 이들로 상설된 신의군을 합하여 만들었다. 일단 맞다 해주세요. 어차피 책에 다 해줄 거니까 일단 맞다고 해주시고. 자, 리을은 왜 틀렸을까요? 되게 치사했어요. 처음엔 매중선 장군이 여러분 지휘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지휘자 명칭이 뒤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리을은. 자, 미음도 맞아요. 무신정거에 사병 기능이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맞는 거는 여러분 뭐밖에 없다, 여러분들. 기역, 디귿, 미음 3개예요. 3번입니다. 좀 어려우니까 꼭 여러분들 9급 지방 국가직 이런 수준까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점 방지형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아무튼 넘어가고요, 일단은요. 자, 그다음에 25번. 이번 주 쉬웠습니다. 내려오시면 25번 보세요. 자, 다음에 설명하는 고려 정치 세력들을 집권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해 보시오. 자, 원래 여러분 고려 초기의 집권 세력은 누구예요? 기존 신라 하대 때부터 이어진 호족과 육두품 출신들이죠. 그러니까 뭐겠어요? 기역. 호족을 여러분 스스로 성주 또는 장군이라 칭했던 했잖아요. 지방에서. 그래서 기역이 신라 하대부터 고려 초기 때의 집권 세력, 기역. 자, 그리고 요 세력들 중 과거를 통해서 이제 중앙 관직 차지했고요. 높은 관직이 되면서 어때요? 가문에 이제 높은 관직을 세습해 나갔죠. 음서 통해서요. 그래서 형성된 게 무슨 귀족이라 했어요? 높은 가문의 특별한 귀족. 문벌 귀족이라 했죠. 그게 뭐에 해당할까요, 여러분들? 디귿이지. 근데 여러분들, 권문세족도 음서하지 않았어요? 구분할 수 있는 게 두 번째 줄 봐요. 중서, 문화성, 중추어는 우리가 원간섭기 들어가기 전에 어때요? 중추기후들이잖아. 이걸로 비교하는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첨의부 밀직사 이렇게 들어가면 어때요? 권문세족이 되는 거야. 알겠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디귿은 여러분 문벌귀족. 자, 하지만 여러분 문인 중심의 사회로 벌어지기 때문에 의종 때 어떻게 됩니까? 무신정변이 터져버리죠. 그래서 무신이 집권했어요. 뭐에 해당할까요? 니은. 그쵸? 니은이 무신이고요. 자, 이 중에 무신들은 무너집니다. 몽골과의 항쟁 과정 중. 그래서 원간섭기 들어오면서 친원파가 뜨죠. 이게 마지막 뭘까 했어요? 맨 밑에 리을. 이게 친원파 권문세족이고요. 리을. 원과의 관계를 통해 한번 쭉 써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들을 변제하기 위해서 일부 국왕들이 쭉 등용하려 했던 세력이 무슨 세력이에요? 신진사대부. 그쵸? 신진사대부가 리을이죠. 리을. 일단 성리학은 가져왔다. 개혁사상이다. 라고만 일단 알아주세요. 문화사 가서 차근차근 하나씩 연결을 시켜줄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했고요. 넘깁니다. 몇 문제 안 남았어요. 3쪽 보세요. 3쪽. 3쪽에 원래 33번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건 여러분 배제. 얘네들 책도 해주게 할게요. 이거 좀 어려운 문제여서. 35번. 자, 35번 보세요. 3쪽에 35번. 오른쪽 맨 위에 있습니다. 고려시대 지방행정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성종은 호장과 부호장과 같은 향리 제도를 마련했다. 맞죠? 성종 때 지방관 파견하고 기존의 호족을 향리를 시켜서 향리를 2개로 구분했잖아요. 그래서 1번 맞고요. 정답은 일단 1번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2번은 왜 틀렸을까요? 2번. 그죠? 조심해야죠. 그죠? 사심간의 거주는 어디에요? 무조건 중앙. 자기 연고지를 통제하는 거고요. 3번은요. 중요 거점 12목에 지방관 파견한 거는 성종 아니에요? 광종 때 지방관 파견 없어요. 성종. 4번은요. 무슨 용어가 틀렸어요? 그래요. 상술인 통일신라 때 용어고 뭐로 바꿔야 돼요? 기인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알겠죠? 7급, 이거 9급 문제죠. 자, 넘깁니다. 넘기면, 그래서 4번 보세요. 4쪽에 42번 봅니다. 4쪽에 42번. 한 4문제? 3문제 남았네요. 금방 할게요. 자, 42번 보세요. 조금 어려웠어요. 7급이죠? 자, 서울시 문제 이런다 그랬어요. 다음 사건들의 발생 시기를 연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일단 여러분, 김부식이 완전히 정권을 딱 잡은 거는 언제입니까? 묘청의 날을 진압한 게 누구였어요? 김부식이었죠, 김부식. 일단 가가 여러분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죠. 이걸 진압했던 게 김부식이었잖아요. 그래서 딱 얘 잡고 정권을 완전히 확립하죠.
그리고 딱 편찬한 책이 뭐냐? 삼국사기. 이거 여러분 문화사관 배울 거예요. 알겠죠? 일단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가는 인종대 몇 층의 서경천도 운동. 이걸 진압한 이후에 김부식이 정권을 완전히 잡고요. 그 다음에 왕의 명령으로 삼국사기라는 책을 편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가와 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리고 그 다음 의종 때 여러분들 뭐 일어나죠? 의종 때 무신정변 터지죠? 정중부 이방이 반란 터지죠? 맞지? 이때 문신들이 반란 일으킨 게 두 개 뭐라 그랬어요? 조이총, 김보당의 난. 그쵸? 어디 들어가요? 다 있네요. 다. 오케이? 다가 들어가죠. 자, 하지만 여러분 정중부는 누구에게 죽어요? 경대승이라는 무신에게 죽었죠. 그러니까 라로 가야 돼요. 됐죠? 자, 경대승 타고 천민출시 의민도 누구에게 죽었죠? 최충원이 잡고요. 뭐 설치했어요? 최고기구, 교정, 도감. 그러니까 가나다라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1번. 이게 보이려면 엄청나게 공부해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 이게 틀리게 하려고 만든 문제야. 알겠어요? 공무원 시험은 이런 목적이 틀리기 위함입니다. 응? 떨궈내기는 게 여러분 공무원 시험의 목적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문제 나오는 거예요. 넘기시고. 자, 그 다음에 6쪽 피시면 6번, 56번 있을까요? 그러면 56번. 요건 쉽습니다. 여러분 요건 쉬워요. 56번. 국민학의 정책을 어쩌죠? 나와있죠? 그렇죠? 2010년 9까지. 자, 쉽지만 여러분들 반드시 핵심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 1번 무슨 왕이에요? 막 뭐 하다가 원에 쫓겨나가지고 저 영경에 붙잡힌 왕. 충서랑. 그쵸? 망건당. 오케이? 유학소. 자, 2번 성균관 무흥시켜 유학교 강화. 그래서 누구 막 길러냈어요? 그래요. 저 2번이 정답이죠. 3번은 누구예요? 명예천령이 설치 통보 때문에 요동정벌을 떠났어요. 하지만 군대 돌렸어요. 무슨 왕 때예요? 일단 떠났을 때 무슨 왕이야? 우왕이죠. 그쵸? 3번 우왕. 알겠어요? 4번은 여러분들 외울 필요 없다. 이따가 집어줄게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58번 보세요. 7쪽에 58번. 다음 글을 올린 인물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적신의 의미는 성품이 사납고 잔인하여 윗사람을 업신여기고 아랫사람도 능멸하고 임금자리를 흔들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살 수 없으므로 신등이 일거이 소탕했습니다. 원컨대 폐하께서는 새로운 정치를 도모하시어 옛 고려 초때 태조왕건의 바른 법을 쫓아 행하여 중흥하소서. 누구예요? 이의민 죽인 사람. 최충원. 그리고 명중에게 봉사 10조 올렸지만 이거는 뭐였어요? 명분이라 그랬죠? 그래서 권력을 잡게 한 명분이라 그랬습니다. 자, 최충원에 대해서 옳은 것 몇 번입니까? 몇 번? 교정, 도감. 4번이 정답이죠? 4번이 정답이죠? 1번은 누구예요? 강화도로 옮긴 사람. 최우. 그쵸? 최우. 2번 여러분 삼별초 나왔으니까 또 누구예요? 이 사람도 최우. 그쵸? 정방도 누구예요? 인사권기구. 최우. 그래서 1, 2, 3번은 다 아들 최우입니다. 아들 최우. 됐죠? 자, 그 다음 넘기세요. 자,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 여러분 두 개. 자, 8쪽에 66번이에요. 맨 밑에 들어가면 66번. 자, 가라에 들어갈 알맞은 말. 이건 좀 쉬웠어요, 여러분들. 쉬웠어. 하지만 여러분 별표 쳐넣어요. 왜? 사료로 나올 수 있어요. 사료로. 자, 처음에 최후가 나라 안에 도적이 많은 것을 근심해 용감한 병사를 모아 매일 밤 순행하며 폭행을 막게 했으므로 이를 야별초라 했었다. 그러나 도적이 각도에 일어나며 이르러 별초를 나눠보내 잡겠다. 답 주고 있죠, 아예. 그쵸? 좌우 별초라 하였다. 또 우리 최후 때 여러분 이제 대무광쟁기 펼치면서 몽골랑 막 싸우죠? 그죠? 이때 여러분 몽골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는 일부러 삼아 신의군이라 해요. 신의군이라는 이 합친이 뭐라다? 삼별초다. 몇 분이에요? 3번이죠, 3번. 사료를 좀 잘 알고 계세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69번입니다. 별표 쳐주시고 69번 별표. 자, 다음 사건이 있었던 국왕 때 일로 옳은 것은 왕에 관련된 칭호를 격하했다. 정동행성 설치 일본원전 단행했다. 이건 우리가 원간섭기 들어가는 왕 아니에요? 무슨 왕이에요? 충렬왕. 그쵸? 충렬왕. 몇 번이에요? 1번 충선왕이고 2번 공민왕이고요. 3번 필요 없고 3번 이따 볼 거고 4번 이게 정답이죠. 도평의사사. 맞죠? 도평의사사 말고도 여러분 첨의부 밀직사막 나오면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야. 알겠죠? 우리 관제 다 바뀌는 게 4번 문제죠? 됐어요? 오케이? 보통 여러분들 고려 초기는 저번 주에 풀었고 고려 후기, 중후기는 오늘 풀었죠? 고려 전기 때 여러분 국왕은 거의 업적 어디서 나와요? 국왕의 업적은
태조부터 성종 때까지밖에 안 나와요. 국왕업장은. 알겠죠? 고려 후기 때 왕의 업장에서 정답으로 걸리는 왕은 주로 누구예요? 충렬, 충선, 공민. 그쵸? 거의. 그러니까 거기가 원래 핵심 왕들이에요. 응?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막 국사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어요. 국사는 호불호 갈려요. 엄청 좋아하는 사람은 완전히 막 덕후 수준으로 해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 장난 아니고, 이 엄청 싫어하는 사람은 아예 하기도 싫어해요. 짜증나가지고 막. 오케이? 중간인 사람들은 계속 중간 점수를 유지해 주시고. 근데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제가 중요하다는 것만라도 외우세요. 그럼 운 좋으면 80점 맞을 수 있거든. 응? 맞잖아요. 50에서, 여러분 40, 50에서 7, 80까지 올려야지 그 다음 내가 할 맛 나는 거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너무 힘든 사람은 핵심 위주로 좀 하세요. 그리고 난 좀 좋다, 재밌다 그러면 다 외우시고. 그럼 고득점 맞아요. 알겠어요? 자, 아무튼 10분 쉬고. 우리가 지금 2시간 했나요? 네, 15분 쉬고. 자, 4시 15분에 이제 책을 좀 사료랑 같이 찝어 줄게요. 알겠죠? 오케이? 자, 15분 후에 들어오시면 됩니다.